여러분들은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방송, 진짜 훌륭한 방송, 오늘 또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한 10분만 빨리 시작할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새날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하는 역사 바르게 기억하기 방송, 민족문제연구소 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지난주 방송이 너무 반향이 컸어요. 정말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소소한 정치 논란도 중요하지만 네. 이 방송은 자녀분들과 같이 봤다. 나중에 이제 업로드해서 올라갔을 때 네네네. 자녀분들과 같이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사한 말씀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100회쯤 하면은 네. 좀 역사 바로 기억하기가 될까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요. 100회는 많지도 않아요. 2년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제 목표는 한 500회쯤 해서 네. 거기에 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디지털로 네. 이렇게 좋네요. 남기는. 네. 자, 그 지난주 방송에 있어서 이게 이제 또 오늘 방송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렇거든요. 네. 네. 지금 근데 민족문제연구소가 하는 그 전시회. 네.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죠. 네.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올해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민족문제연구소가 관심 갖는 사건 중에 하나는 친일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탄생. 100년이 된 해기 때문에 그들의 진면목을 좀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선 동아 100주년 맞아서 일제 부역 언론의 민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뻔뻔스럽게도 네. 조동 이 조동아리 네. 이 사람들은 보면은 진짜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자신들이 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듯. 네. 그러니까 일제 때는 일제 부역하고, 그리고 군사 독재 때는 독재 부역하고, 그리고 민주정부만 되면은 민주정부한테는 막 대들고,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일 청산 등이 안 됐기 때문에, 역사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안 들으셨던 분들 계셨을 테니까 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송희정 선생님이 불행히도 일장기를 달고 이제 달리셨죠. 그래서 1등을 하셨는데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일으킨 분은 바로 동아일보 사주가 아닌 동아일보의 기자들이었죠. 네. 그 기자들을 그 당시 사주가 과감하게 잘라버리십니다. 네.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언제 다시 부활하느냐? 1970년대 네. 소위 말하는 동아투위, 네. 정말 이부영 선생님이라든지 김종철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칠 때 그 당시 사주는 다시 이분들을 거리로 내쳤죠. 그 역사가 이제 곧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0년 만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동아일보는 채널 A로 반복하고 있고 네. 조선일보는 TV조선으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문사가 검찰과 이렇게 짬짬이 선거 전에 공작 일으키려고 했던 사건이거든요. 네. 누가 봐도. 네. 청산이 안 되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동아일보 기자들 요즘에 보니까 특정 장관 사생활이나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서 되게 꼬치꼬치 열심히 추적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조용히 와서 본 거 아닌가, 정말 제발 조용히라도 와서 한번 쫙 보고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그냥 알려달라고. 오탈자라도 있으면 그걸 대서특필해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 막 이렇게 불확실한 부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저희도 조선동아일보 일면에 한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가 남들한테 많이 알려질까봐 네. 아예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네요, 저희를. 네. 아쉽습니다. 그 전시회는 지금 다시 시작되지는 않았죠. 지금 이제 문을 조금씩 열고 있고요.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조금씩 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를 안 받고 10명 미만으로만 받고 이렇게 사전 예약된 분들만 저희가 입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25일까지 전시 기간이었는데 좀 연장하려고요. 예. 조선일보 기자들, 동아일보 기자들 올 때까지 한번 연장해 보려고요. 정확한 정식 명칭이 뭐죠? 그 건물? 역사관? 예, 식민지 역사 박물관. 거기 옥상 가니까 제일 좋던데요? 옥상 가면은 남산의 사계절이 다 보입니다.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풍경이요. 네. 저희가 좀 후원을 더 받아가지고 네. 옥상 정원을 좀 만들어서 네. 옥상에서도 남산을 바라보면서 역사 강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새날 청취자분들이 관심 알겠습니다.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네.
자, 역사를 빚은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나아갈 어떤 방향을 잡는 건데 네.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세계적으로 네. 우수한 민족성이라든지 이렇게 다 있어서 네.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우리 역사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친일 청산이 안 됐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일 미청산이 만악의 근원이다. 네. 이렇게 저희를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게.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오프닝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그 김원웅 광복회장님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국가든 화폐 속의 인물은 국가 정통성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폐 속의 인물에 독립운동가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화폐에다가 독립운동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평소에 만나면 이런 이야기 일상적으로 하시거든요. 예. 그 김원웅 회장님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또 뜻있는 분들 만나면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화폐에 독립운동가가 없냐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일상적으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했단 말이죠. 예. 물론 안익태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랬더니 뭐 특정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망나니 짓이다 이런 말 했단 말이죠. 예. 망나니 짓이다. 그래서 뭐가 망나니 짓이라는 것인지 즉 대한민국 화폐에는 독립운동가 넣지 말자는 얘기인 것인지 저희가 거꾸로 묻고 싶죠. 어떤 것이 망나니 짓인지. 예. 그래서 정말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상징이죠.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는 가져오지 않지만 그 나라 지폐 하나 정도 작은 소액권 지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기념으로. 그런 걸 보면은 그 지폐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나라에서 운영되는 그냥 유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알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랜드마크가 우리가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고 네. 3.1운동으로 건립돼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고 해놓고는 정작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랜드마크는 없고 오직 봉건제 시대의 조선시대 이씨 남자 네 분만이 계셔서 좀 안타깝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죠. 뭐 세종대왕을 없애자. 화폐에서 뭐 이순신은 없애자 이건 아니고 고액 화폐 5만 원권이라든지 10만 원권 만들 때는 독립운동가를 넣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를 받아서 참여정부 때 시도를 한 적이 있죠.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새로 들어가신 분이 신씨, 그 니씨 집의 며느리.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이 개혁을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건데 참여정부 1년 차부터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늦게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지 간에 참여정부 내에서 2007년도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한국은행이 화폐 만드는 것은 권한 한국은행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5만 원권, 10만 원권이 만들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건 정했죠. 그다음에 문제는 그럼 도안 인물 5만 원권에 누굴 넣느냐 10만 원까지 누구 넣느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민 여론도 하고 그다음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아마 국민 여론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2008년 6월에 그러니까 2009년 6월에 2007년도 11월에 방송했을 때 발표했을 때 내용은 2년을 준비해서 2009년 그렇죠? 2009년 6월에 5만 원권과 10만 원권을 만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권에는 여러 여론 수집과 등등 해가지고 신사임당으로 하기로 했고 10만 원권에는 독립운동의 상징인 백범 김구를 하기로 했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5만 원권은 나왔습니다. 아시지만. 그런데 10만 원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안 나온 이유가 달랑 이겁니다.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 줄입니다. 한 줄. 한국은행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10만 원권 발행의 추진을 2009년 1월 22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렇게 돼 있거든요. 2009년 1월 22일 중지하기로 하였을 때의 정부는 누구냐? 이명박.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제가 여기서 부언하면 한국은행은 이명박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백범 김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10만 원권 발행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그 오사카 출생이 아니시랄까봐. 글쎄요. 그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직원족이라고.
그 독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러면서 단호하게 뭔가를 하지 못했던. 그럼 언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건국절 논란들도 막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2008년에 바로 이제 집권하자마자 뉴라이트 세력을 등에 업고 건국절 논란을 만들어내고 국부 이승만 국부 이렇게 좀 캠페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는 김구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고권인 10만 원권 낸다는 것, 게다가 노무현 정권이 그걸 결정했다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어떤 나라가요. 백선엽처럼 독립군을 터벌하던 군인을 국립묘지에 집어넣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것도 한번 지금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하면 좀 시민들 모아서 한번 제가 현장을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 대전 현충원 장군 제2묘역 555번 자리인데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 바로 길 건너에 바로 길 건너에 애국지사 사묘역이 있습니다. 사묘역에 백선엽과 똑같은 해 1920년에 태어난 독립운동가를 제가 한번 쫙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 애국지사 사묘역에 한 580 몇 명 정도가 안장돼 계신데 그중에 1920년 그러니까 백선엽과 같은 해에 태어난 분들이 또 여럿 나오시더라고요. 그중에서 또 한 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김준엽 선생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시면 김준엽 선생님 우리 고려대학교 총장 하시면서 그 학생운동하던 자기의 제자들을 독재 정권에 탄압받는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또 그때 노태우가 또 총리 지향하니까 그냥 이런 자에 그냥 관심 없고 이렇게 한 정말 지조의 상징 독립운동의 상징 같은 분인데 바로 그분이 거기 바로 백선엽 길 건너에 묘지에 앉아있는 계시더라고요. 이분들끼리 싸우실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보면 저런 친일파 새끼가 같이 묻히는 게 기분 나쁘실 거 아니야. 평소에는 아마 대면도 안 하셨겠죠. 김준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죽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립묘지에 그렇게 가까운 데 이렇게 안장시켜 놓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거죠. 그 김원봉을 월북하게 만들었던 뭐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화폐 이야기를 일단 잠깐 했는데 문제는 그 화폐를 표준 영정 통해서 만들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 화폐 인물들을 보시면 아마 100원짜리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1000원권에는 이제 퇴계입니까? 퇴계 이황. 5,000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1000원권에는 퇴계 이황, 5,000원권에는 율곡이, 그다음에 10만 원, 만원권은 아시지만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 네 명의 인물을 이렇게 보면 아무도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얼굴 모르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모르고. 근데 세종대왕 얼굴은 알 뻔도 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 그 당시 어진을 남겼으니까 초상화. 왕들의 어진을 다 공식으로 남기거든요. 초상화가. 그게 존재하다가 6.25 때 불타버렸어요. 헐. 6.25 때 그렇게 초상화를 그 왕들의 어진들을 부산으로 피난을 시켰는데 관리 부실로 불이 타버려가지고 다 거의 다. 남아있는 건 아마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그다음에 철종 몇 명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세종대왕 표준령 어진인 없어진 거죠. 화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세종대왕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흠모하면서 나만의 내 가슴 속에 나만의 세종대왕을 그리는 거죠. 화가들이. 그건 창작의 영역이니까. 한석규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뭐 한석규 좀 생길 수도 있고 아마 뭐 최수종 좀 생길 수도 있고 요즘에 뭐 누굽니까 저기 그 송강호 씨도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나오시던데 어쨌든 간에 나만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예술 영역이 되는 거죠. 내가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근데 가장 많이 이제 또 사랑받는 분 또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 영정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본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것이 힘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회교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여러 명이면은 복잡해. 그냥 국가가 지정해 줄게. 이제 앞으로 국가가 정하는 것만 표준 영정이야. 다른 건 그리면 안 돼. 이게 표준말 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일종의 그런 거죠. 일종의 아주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투리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벌도 안 되는 거죠. 폭력적인 거죠.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한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컷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표준 영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얼핏 듣기 영정이 초상화인데 표준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표준화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도량형 통일처럼. 근데 이 표준 영정 제도는 아주 안 좋은 제도예요. 자, 일단 보시면 자, 위에 5,000원권이 보이고 밑에도 5,000원권이 보이는데 위에 5,000원권은 1972년도 표준영정이라고 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5,000원권인데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네요. 영국인이에요. 진짜로 그러네. 왜냐면은 이 당시에 조폐 기술이 없어가지고 네. 조판 만드는 판을 영국에서 수입했는가 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영국인이 그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5,000원권에 있는 우리 율곡 선생 얼굴이 조선인이 아니라 영국인처럼 코도 좀 길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예.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뀌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표준영정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화폐의 문제이고 굳이 네. 표준영정 제도가 필요 없었지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음 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 박정희는 항상 뭘 꿈꿨냐면 대한민국이 이순신을 꿈꿨거든요. 예. 본인 자체가. 대한민국 이순신이요? 예. 친일파가요? 왜냐하면은 그 국난에서 나라를 구했다. 네. 억울하지만 욕을 먹으면서 바로 이순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많은 어떤 핍박과 유언비어 속에서도 나라를 구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욕을 먹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5.16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구국의 영웅이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박정희는 현충사, 그 아산 현충사를 많이 찾아갔고요. 저 사진도 바로 그 박정희가 현충사 가서 분양하는 모습인데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모습에 그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바로 저 자리에서 지시한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국가가 정한 얼굴로만 이순신 장군 초상을 모셔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표준영정 1호가 바로 예. 이순신 장군이 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근데 문제는 예. 자 이제 우리 세종대왕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제일 고액권이니까. 예. 자 만원권 세종대왕 얼굴이 보면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 사람 마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냐면 표준 영정으로 국가가 정하면 그 그림을 바탕으로 화폐에도 넣어야 되고 우표에도 넣어야 되고 동상도 만들어야 되고 교과서에도 넣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도 그럼 그 얼굴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국가가 지정한 표준 영정에서 왔다. 그렇겠죠.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 얼굴은 그럼 누구 얼굴이냐가 문제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죠. 한번 예.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예. 이건 좀 넘어가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자, 보십시오. 자, 바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김기창은 대표적인 친일 화가입니다. 예. 친일 화가가 이제 있는데 그 친일 화가 김기창에게 박정희 정권이 자, 김기창 당신이 세종대왕 그려. 뭘 그려도 관계없어. 당신이 그려온 곳으로 우리는 국가가 표준영정을 정할 거고 당신이 그린 그림으로 화폐, 동상, 우표, 교과서에 실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 봤어요. 비교해 봤어요. 자, 세종대왕 얼굴은 누구 얼굴입니까? 김기창 자신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예, 김기창 자신 얼굴입니다. 예. 나 미치겠다. 예,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김기창 본인의 얼굴인데 그 그림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세종대왕 얼굴을 비교해 보면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 일단 먼저 코, 코가 화살코예요. 아하. 예, 화살코. 요즘에 말하면 개그맨 서경석 코 같은 거죠. 똑같이 생겼네 진짜. 네. 코가. 그다음에 귀 보시 귀. 예. 부처님 귀. 예. 귀가 아주 복스러워요. 예. 그다음에 눈 밑에 있는 그 이게 뭐라고 합니까? 다크서클이라고 합니까? 예. 예, 그것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보면 야, 김기창 얼굴에다가 그 왕관만 씌워 놓으면 똑같다. 자화상을 그려놓고 자화상. 세종대왕이라고. 근데 이 사람 문제는 친일파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미술인들, 화가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생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볼까요? 예. 바로 자신의 얼굴이죠. 이제 거울 날마다 볼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울도 보고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무의식에 나타난 얼굴이 보면 자기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그렸다 치더라도요. 네. 이게 친일파가 그렸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두 번,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김기창은 어떤 친일을 했는지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보시죠. 자, 왼쪽은 김기창이 1944년도 일제강점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은 1972년도 해방 이후에 그린 그림인데요. 예. 김기창이. 자, 보시면 왼쪽 그림 먼저 보시면 누굽니까? 황군이거든요. 아, 일본군? 예, 일본군. 그 기어가고 있어요. 낮은 포복 자세로. 우리 군대 갔다 온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낮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 찻검, 총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기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 제목이 바로 적진육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가서 이 적진이라고 하면 어디냐? 바로 동남아. 아. 일본이 조선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만주, 그다음에 중국 본토, 그다음에 간 곳이 동남아거든요. 예. 동남아 보십시오. 이파리가 그죠?
야자수구, 바나나 이파리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동남아 전선의 적이라고 하는 동남아 민중들이죠. 그 바로 일본군의 모습을 그린 게 바로 적진육박인데요. 저 그림은 저 얼굴 군인의 눈빛이 아주 무서워요. 그죠? 왼쪽 눈이 비냐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저렇게 그린 그림이 우리가 나중에 발견했지만 어쨌든지 해방이 되니까 저 그림을 김기창은 쑥 숨겼어요. 자기 작품 목록에서 싹 숨기는 거죠. 그래놓고 저 황군 일본 군인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자,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오른쪽 그림의 아래. 똑같이 그렸네. 똑같죠? 거의 똑같네. 네, 뭐가 바뀌었습니까? 총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예. 일본식 장총에서 미국 M16을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맹호 부대 마크가 보여요. 그다음에 국적이 바뀌었겠죠. 왼쪽에 군인은 일본군이고, 오른쪽에 군인은 대한민국 국군이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자기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 자기 예, 복제. 논문만이 자기 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자기 표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 그림을 보면서 야, 저 그림을 빨리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가져놔야 되겠다. 왜? 바로 친일파의 변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더. 자, 저 왼쪽 그림은 어쨌거나 목록에서 지웠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우리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열심히 연구해서 저 그림을 찾아냈어요. 그래요? 네. 어허. 물론 이제 김기창 사후에 김기창 그 화백에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냈기 때문에 저걸 왜 감췄느냐, 의도적으로 감췄느냐 아니면 실수였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저희가 찾아냈고, 근데 저 그림의 바로 오른쪽 그림, 바로 모티브가 된 저 그림의 오른쪽 그림은 국방부, 용산에 있는 국방부 1층 로비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1972년 이래로 아주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 때까지 걸려 있었어요. 아, 근데 저기 이제 없어졌죠. 뭐 그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가. 아, 친일.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없어졌는데,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저 그림을 없앨 것이 아니라 저 그림을 어딘가에 갖다 놓고 이 김기찬 신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죠. 알리는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될 텐데, 불행히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창고에다가 은폐해놨죠. 저는 은폐해놨다고 표현합니다. 숨겨놓은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국방부 장관 뭐 좀 비판을 좀 했는데, 대통령의 정말 역사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다 관료들이. 예. 이런 측면에서 저런 그림 왜 은폐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숨긴 자가 범인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갖다 주면 되잖아. 제 말이요. 아, 정말 제 말이요. 딱 정말요. 예. 그래서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용산에 있고 가까우니까 예. 저희가 용달비 낼 테니까 창고에 몸만 따주면은 바로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전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죠. 바로 저런 네. 사람의, 물론 저것만이 아닙니다. 친일 행적은 저런 사람의 그림이 세종대왕이고, 바로 그 세종대왕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을 복제한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폐에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타깝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 주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제 표준형쟁 제도가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나마 성과 중에 하나가 그래도 바로 왼쪽에 있는 유관순 표준영정 역시 친일 화가가 그렸는데, 저것은 제가 참여정부 때 저희가 문제제기해서 다행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그린 표준영정이 총 15점이었는데 예. 유일하게 바뀐 점이 바로 저 유관순 영정이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선례가 생긴 거죠, 하나가. 예.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 표준영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저희가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그다음에 또 마저 볼까요? 다음 그림을요. 예. 네. 이건 역시 김은호라고 하는 예. 김기창의 스승입니다. 예. 예, 한국 그 화단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김은호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여자 같지만. 예. 그다음에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어진을 그린 화가입니다. 예. 예, 그런 사람인데, 와. 예, 근데 변절을 해가지고 친일로 변절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저게 그 당시 그 선전 영화 필름 사진입니다. 실제 동영상. 예. 그게 뭐냐면은 일본군 승리를 기원하면서 부자, 조선인 부자 여성들이 금비녀를, 비녀도 그냥 비녀가 아니죠. 금비녀를 뽑아서 일본 조선군 사령관에게 바치는 전쟁 선전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오른쪽에 대형 그림으로 그린 거죠. 야, 진짜 연병들을 했구나, 진짜. 예. 그 단체 이름이 바로 금차 복납회라고 한 단체인데, 금차가
우리나라 한자로 금차가 금, 골드, 예. 차는 비녀 차자거든요. 금비녀 바치는 모임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김한랑 같은 이제 친일 여성들이 많이 가입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선의 젊은 뭐 민중 여성들은 뭐 금비녀도 없는데 저분들은 이제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금비녀를 빼가지고 이제 전쟁에 써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든 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거대한 그림으로 역사 기록화를 만든 게 바로 김은호가 되는 거죠. 야, 이게 그 작가들 있잖아요. 네. 작가들은 글을 써가지고 화가들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진일을 했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바로 총독부가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미술인에게는 그림으로, 음악인에게는 음악으로, 작가에게는 시나 소설이나 글로써 멸사봉공해라, 친일해라. 그 정책이 바로 직역봉공이라는 정책이거든요. 예. 직역봉공, 직업의 직, 역할의 역, 멸사봉공할 때 봉공. 너의 직업에 맞게 봉사해. 그럼 내가 적절한 기브앤테이크, 적절한 문화 권력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허. 네, 바로 이게 김은호. 김은호는 바로 김기창의 스승.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친일파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 미술인들이 그린 표준 영정이 몇 개나 되는지 저희가 표로 한번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3대 지금 친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우성, 그다음에 김은호, 그다음에 김기창 예. 이 세 명이 그린 그림이 총 15점이었다가 이제 유관순 영정은 바뀌었으니까 예. 그 목록은 빠지고 총 14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인정한 거죠. 근데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순신, 다산 정약용, 강감찬 장군, 김유신, 윤봉길, 정몽주, 율곡이, 신사임당, 세종대왕, 을지문덕, 조헌, 김정호, 무열왕, 문멍 이런 식인데 자 적어도 이 표준영정의 그림을 그려지는 인물들은 우리나라가 위인으로 당연히 위인이죠.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렇습니다. 장수들인 경우가 많고. 위인인데 특별히 여기 윤봉길이라든지 이런 독립운동가 헐. 독립운동가의 표준영정을 친일파가 그렸다. 이게 과연 이 제정신이 있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진짜. 예. 이게 보기만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제도의 뿌리가 바로 박정희였고, 네. 예, 박정희였고 그 제도를 우리가 바꾸자고 지금 하고 있다가 참여정부 때 유관순을 한번 바꿔봤는데 그 다음에 정권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를 되면서 이 표준정령 제도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표준정령 제도가 다시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해. 왜냐하면 그나마 작년 국감 때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예. 영등포가 지역구인 김영주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 문제를. 국감 때 작년 10월에 1년 전이네요. 그래서 그거 문화재청이 저를 담당하거든요. 실제 표준정정은. 예. 문화재청에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만 1년이 돼가는데. 대답만 해놓고. 대답만 해놓고. 뭐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적 있어요? 준비 상황은 이제 다 모든 핑계가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요즘에 회의를 많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면이라든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그런 회의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국방부에 의해서 두 번째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심히 경고를 드리는 말입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고 그런 의지들은 확실하신 분일 것 같고 그럼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친일 청산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공무원들이 지금 네, 받지를 못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럼 제가 거기까지 말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 계속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표준영정 제도 자체는 일단 큰 제도 자체가 그 예술의 영역. 누구나 알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화가든지 자신만의 그 독립운동 얼굴을 또 위인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데 거기 국가가 관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술 영역을 국가가 개입한 영역. 그래서 표준영역 제도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술계의 국정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표준영역 제도가 독재 잔재죠. 박정희가 도입한 박정희의 지시에 만들어진 독재의 사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 그 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저희가 제시한 친일파가 그린 표준영역 먼저 바꾸는 게 먼저겠다. 그러네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다행히 많이 좀 알려져가지고요. 그 춘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춘향. 예. 그 춘향이의 고향이 이제 저기 남원 아닙니까? 그 남원에 이제 표준영정이 춘향이 영정이 있습니다. 그 표준영정을 그린 사람이 이제 김은호거든요. 예. 김은호. 근데 김은호, 그걸 이제 남원에서 없애는 걸로
지금 결의를 아. 했습니다. 네, 남원시에서. 하나씩 바꾸고는 있네요. 네네네. 누가 뒤늦게. 관심을 가지니까 되긴 그렇습니다. 됩니다. 뒤늦게나마 또 남원의 시청 관계자들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남원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다음에 그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아까 거기 있잖아요. 그 화폐에 들어가는 아까 네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네네. 화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델 샘플도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꿈을 꿔보는 거죠, 한번.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꿈을 꿔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상을 왜 못하느냐 이거죠. 적어도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은 독립운동가들이고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바로 그런 3.1운동과 임정 100주년이었는데 왜 이런 화폐가 왜 우리는 꿈을 꾸지 못하는가. 또 실제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실제 노무현 정권 때 이걸 추진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진 백범 김구 동상의 김구 선생의 화폐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어딘가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한국은행 어느 관계자 실무자 책상 속에 있는지 모르죠.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는 도안까지 시안까지 나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지금 오른쪽 하단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이런 그림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네. 뭐 안창호 선생님을 가지고 그린 화폐도 있고요. 유관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국가가 하지 않으니까 정말 국민들이 알아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염원들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는 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참여정부 때 시도했던 것이고 거의 하려다가 마지막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중단된 것이니까 다시 그 중단된 사업을 다시 이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투표 한번 붙여볼까요?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지금 10만 원짜리인데 네. 1번 김구, 2번 안중근, 3번 독도, 그리고 4번 여기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는 장면. 이 중에 10만 원짜리가 어떤 게 가장 뭐랄까 만들고 싶은 10만 원권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이게 번호가 1번, 2번이에요. 왜냐면 네. 앞면 뒷면이니까. 아, 앞면 뒷면이구나. 네, 그럼 1번, 김구-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1번, 2번. 네, 1번, 2번. 앞에 김구 선생하고 독도는 1번. 네. 그리고 안중근 의사 관련한 거는 2번 이렇게 한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이야. 이런 집회에는 쓰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막 보관하고 싶어요. 저절로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독립운동 교육을 하자라고 말을 해놓고 왜 이렇게 쉬운 독립운동 교육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친일파의 자손들이 요즘에 그 5만 원권이 너무 환수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30%밖에 안 돌아온대요. 네. 회수율이. 네. 그 나머지는 다 누군가의 지금 마늘밭 밑이나 창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 지금 친일파들이 김구 선생을 모으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본의 아니게.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그래서 한번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시민이 참여해서 한번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넣어서 10만 원권의 화폐를 만들어 보는 그런 컨테스트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발랄하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뭐 예. 새날에서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상품을 좀 걸어야 되겠죠 대신에.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보니까 지금 뭐 표준 영정, 집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동상들이 막 있잖아요. 네. 동상들도 친일파들이 만든 게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시 김구 선생님 우리가 동상하면은 남산에 있거든요. 김구 선생님 동상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데요. 한번 김구 선생님 동상 한번 볼까? 예, 아주 다 아시는 그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김구 선생님은 얼굴은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만든 사람이 친일파라는 거예요? 미리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진짜? 예, 그러면 제가 김구 선생,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독립운동가 중에. 우리 PD님이 한번 어떤 거 있을까요? 윤봉길도 한번 해볼까요? 윤봉길? 예, 뭐 안중근도 있을 거고. 제가 준비한 그림이 윤봉길도 있는데 한번 윤봉길도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예, 제가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김구였고 지금 보시는 것은 윤봉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봉창이 아니고 저기 뭡니까? 안중근 한번 해볼까요? 안중근? 예. 안창호. 그 다음에 또 안창호도 한번 해보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서재필. 서재필. 네. 그 다음에 전봉준. 네. 자, 그걸 다시 한번 계속 보여주십시오. 한번 전봉준, 안창호, 서재필 이런 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면 공통점이 발견이 되시나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바로 아시던데. 뭘까요? 네. 공통점.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뭡니까? 자, 공통점은 다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다는 거죠. 오른손. 네. 아, 자, 전봉준도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고, 예, 자, 여기 윤봉길도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고, 예. 네. 아, 그러네요. 안창호도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고. 이게 무슨 하이틀러 이런 거예요? 자, 진짜? 그다음에 안중근도 오른손은 아니지만 깃발을 들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오른손을 치켜들는 것처럼 보이고, 네. 네, 이 서재필 선생도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고 이런 건데,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봉준 동상하고요, 예. 김구 동상을 한번 교차해서 보시겠습니까? 전봉준 동상과 김구 동상을 교차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분들의 아주 결례지만 얼굴만 바꾼다면, 그죠? 얼굴만 바꾼다면 아마 전봉준 동상이 김구가 되고 김구 동상이 전봉준이 될 거거든요. 일단 옷이 거의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저고리. 예, 같은 포맷에다가 아, 얼굴만 바꾸는 거죠. 아,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성의가 없는 거죠. 아, 예, 정말 성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친일 조각가인데 이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이 친일 조각가가 독립운동가와 위인들의 저렇게 동상만을 독점에 독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 그 3.1운동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3.1운동의 발상지. 탑골공원. 탁골공원이죠. 예, 탁골공원 사진 한번 보이실까요? 탑골공원. 예. 야. 탁골공원에 들어가시면, 문 안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도시면 이렇게 총 10개의 부조가, 파란색의 부조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5개가 바로 똑같은 사람이 그린 겁니다. 만든 겁니다. 아, 근데 불행하게도 내가 봤을 때 불안한 애가 맞을 것 같아. 예. 이건 마저도 친일파. 그것마저도. 헐. 게다가 이제 활용 점정을 찍겠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그런데? 4월 혁명, 그죠? 1960년이 4월 혁명이 이뤄진 해니까 올해가 4월 혁명 60년이 된 해지 않습니까? 자, 4월 혁명 기념비가 4.19 묘지에 있거든요. 예. 가시면 이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참배하시는 곳에 가 바로 메인으로 있는데, 네. 이것도 4.19 혁명의 메인 조형물이거든요. 이것마저도. 야, 저 심하네. 그러니까는 동학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부터, 그다음에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3.1 운동의 성지인 탁골공원의 부조,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의 상징일 수 있는 4.19 국립묘지에 있는 조형물까지 근현대사의 모든 역사와 인물들을 다 한 사람이 조각했다. 그 사람 얼굴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김경승. 김경승.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야,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화가들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화가들은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은호라든지 김기찬이라든지 화가들은 많았는데 그 당시 조각가는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발주하는 조각을 거의 김경수 씨가 다 봤습니다. 예. 예, 거의 이제 뭐 독점하는 거죠, 독점에. 예, 바로 이 문제도 이제 남아 있는데. 아, 문제네 진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김구 선생님 동상을 한번 가볼까요? 예. 제가 김구 선생님 동상 만들 당시에 네. 관여했던 분을 제가 알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네. 예, 곽태영 선생님이라고, 예. 이분 민주화운동도 하셨고 4월 혁명도 관여하셨고 문익환 목사님과 더불어 민통년 제야운동도 하셨고 백범기념사업회도 관여하신 곽태영 선생님인데, 이분은 김구의 암살법인 예. 안두희를 추적한 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안두희가 신분을 숨기고 강원도에서 두부 군납 공장을 할 때 그때 안두희를 착살하려고 격투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 아주 젊은 시절에 그분인데, 그분이 이걸 관여하신 거예요, 만드실 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여쭤봤죠. 아니, 선생님, 이거 김구 선생님 동상을 친일파 만들게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했더니 그때 몰랐어. 아, 그럼 바꿔야죠 나중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 책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 동상을 만들 당시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생기지도 않았었고, 또 친일 문제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한테 맡긴 거죠. 예. 그러면 저걸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저걸 성주 같으면 철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내세우는 대안, 이것이 뭐 확실한 대안은 아닐지 몰라도 현재 시점에서 민족문제의 대안은 저 안내문은, 저 동상 아래 안내문을 세우자. 그래서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은 불행히도 친일파였는데 우리가 몰랐었다. 그 당시에. 그 작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 하나의 역사의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말고, 그 당시 우리의 한계였다.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의 한계였다. 그 당시에 친일 문제가 수면 밑으로
공론화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시절에 이루어진 해프닝이었다라는 또 후세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에 그 학교 설립자들 중에 친일파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동상 앞에다가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학교에 있는 친일파 동상들이 제일 많은데 그건 이제 대부분의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하는 건 대단히 어렵죠. 어렵고 그래도 최근에 한 2년 전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김말란 동상 앞에 예. 안내문, 친일 행적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었는데 학교 측에서 여러 번 그 안내문을 훔쳐갔어요. 심탈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안내문 지금 어딘가에 제가 알고 있는 어딘가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잠깐 피신해 있습니다. 언제 또 학교가 가져다가 없앨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 내에 안내문 세우는 것은 좀 어렵다 치더라도 아까 남산에 있거든요. 김 교수님 동상은 희유지죠. 예. 서재필 동상은 독립문 뒤에 있습니다. 희유지죠. 다 희유지에 있는 동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이 있다면 충분히 안내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서울시하고 이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서울시랑 이런 얘기를 저희 여러 번 하죠. 예. 예. 근데 실제로 그 실행이 잘 안 잘 안 옮겨지죠. 되죠. 예. 잘 안 되죠. 예. 그 우리 실장님 뒤에 있는 그 저 인물 세 분 있잖아요. 네. 저것도 부조예요. 네. 아까 김경승 네. 저거 만드신 분은 박찬민화백이라고 혹시 아세요?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것도 부조예요.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안타깝네 진짜. 네. 그래서 있는 것을 없앤다기보다는 그런데 과오들, 우리 시대의 과오들을 우리가 스스로 후세들에게 솔직히 반성하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어도 그 친일 행적에 화가나 미술가들의 작품 옆에 안내문 하나 세워놓는 것 정도가 최소한 아니겠는가. 네. 그것조차도 이제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네. 야, 근데 진짜 부끄럽네요. 네.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독립운동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참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얼 빠졌다. 네. 진짜 얼 빠진 것 같은 느낌. 얼이 빠진 거죠. 네. 네네네. 그 얼이 빠졌다는 말의 반대말이 얼산이거든요. 얼산. 얼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이 빠져 있긴 한데 이제 얼을 살려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나 또 이런 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네. 친일파들이 만드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예 안 만들고 말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민족문제연구소 청년 회원들 모임 이름이 얼산이었어요. 바로 얼산이 순 우리말이죠. 얼을 좀 살려내자. 실제로 행동하자 이런 거죠. 네. 역사를 잊은 민족 진짜 그렇게 돼버렸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백선엽 같은 사람의 논란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말입니다. 제가 백선엽 선생님 얘기, 친일파 백선엽 얘기 들을 때마다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장준하 선생님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하이지 장준하 선생님이 아니라 김준엽 선생님. 네. 하이지 공무원들이 네. 일제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까지 다 우리가 친일 청산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쪽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었다. 어제 지난주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독립이 될 줄 몰랐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엄연히 만주고 국내에 서고 자기 가산 탕진하면 목숨 내가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다면 네. 최소한 친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백보 양보해가지고 네.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백선엽은 그걸 자랑 삼아서 계속 했던 사람이라는 회고록에 썼죠, 그거를. 네, 회고록에 썼고, 백선엽은 오늘만 특집을 하루 잡아줘야 되지만, 어쨌든 네. 백선엽의 어떤 내용이 가장 악질적이냐면, 문제냐면, 회고록에, 자, 나 간호 특사대 했어. 그리고 내가 토벌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선인 독립군이 죽었을 수도 있어.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럼 자기가 그러면은 친일파가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독립급 됐겠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추워도 반성이 없는 거죠. 저도 해방이 되면 부끄러움 때문에 입을 닫는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는 논리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누구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아직 됐죠? 임명됐습니까? 인사청문회 통과됐는데 네. 그 서욱 네. 장관이 됐는데 이분이 직전에 육군참모총장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7월 달에 백선엽 그 장례식 장을 육군장으로 치렀거든요. 육군장, 육군의 그 장례위원장이 바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인데 이분이 바로 이제 백선엽 그 육군장을 치른 장본인이고 지금 이제 장관이 된 거죠. 네.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청문위원 중에 혹시 그걸 누가 질문할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 안 하더라고요. 넘어간 거죠, 뭐냐. 그러네. 그냥 안타깝습니다. 맨날 물어보는 게 천안함 네.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무슨 인사청문회 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 천안함은 뭐 폭침이란 소리를 받아내야만 되는 사람들. 참 그게 관심이 있고 이제 독립운동의 계승을 어떻게 군대가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신 김에요. 그렇잖아요. 네. 현안 이슈 중에 네. 궁금한 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윤주경 씨는 왜 그래요? 윤주경 씨 제가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건 제 이야기 아닌 들은 바에 걸로. 의하면 네, 제 이야기 제가 아는 분, 네. 아는 독립운동가 후손분의 이야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었는데 윤주경 씨에서 이렇게 표현하던데 내자 사자성어로 호부견자라고 표현하시던데요. 호부견자? 네, 아십니까? 호부견자? 제가 해석 안 하려고요. 호랑이 개새끼 이런 호랑이 아버지의 개 자식인 거죠. 아. 근데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아야 되고 개는 개를 낳아야 되는데 호부견자. 호랑이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네. 개가 나왔다. 근데 예, 아주 좀 독립기념관 관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네. 박근혜 정권 선대위원회 뭐 주요 자리를 맡았을 걸요. 부위원장인가 네. 국민행복위원회인가 뭐 부위원장 맡아서 농공 행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됐는데 윤주경 씨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윤봉길 의사가 따라 나오니까 파리하죠, 파리. 죽어서 또 아니 좀 윤봉길 의사 너무 죄송한 거죠. 좀 좋은 걸 자꾸 언급해야 되는데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윤주경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친일 청산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고 1번 준 거 아닌가요? 네. 이통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분은 정반대 역할을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네. 당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런 활동을 해주면서 바꿔내는 작업이라면 박칠만한데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윤주경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찬스 아니에요. 할아버지 찬스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 다수는 못 사시고 네. 일부 분들만 이렇게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네, 네. 선조 덕에 웬만큼 사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극소수지만 있죠. 네. 특수한 경우인 거라고 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친일했던 사람들 그 작가들이 표준 영정 만들고 동상 만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은 네.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다면 네. 어른들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기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된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폐를 함부로 뭐 바꿀 수 있냐부터 이런 뭐 문제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단기적인 대안이 뭐냐면 요즘에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들 많거든요. 예. 각 광역시마다 17개 광역마다 지역 화폐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말도 있고 막 쭉 있는데요. 뭐 전통시장에 쓰여진 지역 화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넣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에 가령 경남에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윤세주라든지 이런 네. 많기 때문에 자기 고장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자기 지역 화폐에 야. 넣자. 일단 훌륭하시네 진짜. 네, 네. 일단 10만 원짜리 지폐 김구 뭐 이거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화폐에서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들 넣자라고 하는 게 제 단기 대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여론을 모아서 언젠가는 10만 원권에 김구 선생님 또는 안창호, 뭐 윤봉길 이런 분들 넣자는 거죠. 예. 그래도 또 하나의 방법도 있어요. 네. 그 화폐가 반드시 액면가 5만 원에 반드시 한 명만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는 똑같은 액면가라도 인물이 복수가 있어요. 복수 여러 명이 있습니다. A 인물 그러니까 액수만 같으면 되거든요. 액수만. 예. 어차피 화폐의 그것은 증명은 액수에 있지 인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기도 하고. 뭐 김구, 유관순, 윤봉길, 완중근 이분들 다 집어넣는 거죠? 다 넣어도 되죠. 왜냐하면 5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예. 실제 외국에는 그렇게 화폐를 발행합니다, 실제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좀 하면 방법은 많다는 거죠. 예. 지역화폐 굿이네요.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네. 대략적으로 어르신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카드 사용하고 이런 걸 잘 못하셔가지고 네, 네. 저 군단위 이런 네. 내려갈수록 지역화폐가 그냥 네. 실제로 네. 상품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만요. 네. 그 지역화폐도 그냥 전문가가 그리지 말고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좀 그림을 그리도록 맡겨서 정말 모두가 지역화폐 하나로 독립운동 교육도 되고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 내 고장 독립운동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만들면 좋겠다. 이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민주당 단체장이나 현역원들 많이 보시거든요. 제발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거 힌트인데 진짜 힌트인데 네. 혹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걸 할 때 이런 식의 힌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힌트 많이 드렸어요, 다.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새날에서만 처음이지. 제가 담당 공무원 만나면 계속 그 얘기 했고요.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고요. 뭐 도의원들, 시의원들 만나면 특강할 때 꼭 그 얘기 하거든요. 교육 효과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예, 또 자부심 생기는 거고. 예, 그야말로 지역 화폐니까. 이거 노골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데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야, 씨. 야,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네. 생각해 보니까. 정 안 되면 제가 단체장 하는 게 빠를까요? 더? 어느 한 농담입니다. 기초단체 하나 하면 안 되고. 농담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이게 지금은 국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무슨 국정감사나 뭘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대통령도 관심 갖고 또다시 이야기를 해. 그럼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니까. 대통령 일일이 다 그러면 지역화폐 뭐 도안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대통령의 큰 방향을 얘기하면 자,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우리 국가가 우리 공동체가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 알아서들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적극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요즘 적극 행정을 말 많이 시키는 하더라고요. 것만 하려고 하는. 시킨 것도 안 해요 또 보니까. 네. 참 알겠습니다.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을 그냥 들었던 말들이거든요. 오늘 방송에 이 문장을 쓰려고 보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 새날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하는 역사 바르게 기억하기 방송 민족문제연구소. 이 방송은 소박하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새날에 물러갔다가 있다가 5시에 시사 방송을 다시 오겠습니다. 좋아요.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